자, 시청자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50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새끼 좀 가면 좋겠다. 10만 두산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고 얘가 왜 50조나 될 것인가? 이 50조라는 그 시가총액이 맞는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요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바를 많이 받습니다. 시장바를 받는다는 거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상황이 괜찮아야지, 그래야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지 혼자 힘이 센 거는 알겠는데 뭐 어제나 그저께나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죠. 어쨌든 시장이 눌렸을 때 같이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랬을 때 주가를 끌고 가는 거, 종목을 끌고 갈 때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차피 타점을 보내드려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와 매도를 잡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레벨이 훨씬 높아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싹 되셨을 때, 주말에 술자리 한 잔 갔는데 친구가 같이 주식하는 놈인데 말을 하는데 이걸 못 알아먹어. 그러면은 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부터 다시 좀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단어만 보내주신다 그러면요, 얘가 여기서 꺾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양방향에 대해서 제가 다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떨어지면요 매수를 또 할 거고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얘가 맞고 떨어질 것인지 돌파를 할 것인지, 그거를 시장 상황과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부담은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타점을 통해서 매수를 정말 잘하고 매도도 정말 잘했다 그러면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장적인 얘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의 50조라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얘가 미국 종목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 종목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이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얘가 이렇게 1.5% 정도 떨어졌다는 거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시다시피 외국의 SMR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전 총합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 마이너스 13%나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뉴스케일 파워하고요, 그 다음에 오클로, 요 둘 다 있잖아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화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30조 정도 됩니다. 예. 아니지, 오클로가 30조 정도가 됐을 때가 이때였고 지금 더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뉴스케일 파워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한 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50조가 얘네 둘이 합친 것만큼 커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고평가가 된 것인가? 아니면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에 답이 있다 한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정해준 대로 따라갈 건데,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을 50조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50조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을 지을 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전을 다 짓는 거 K원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를 다 짓는 거지 않습니까?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애들이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뭐 우리기술, BHI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여기다가 가스터빈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설계랑 핵심 기술, 뭐 MMI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매출 캡 하나 봤을 땐 얘네가 더 크니까 어쨌든 시가총액이 더 크게 잡힐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원전을 못 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나 뭐 이런 걸로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독자님들한테 여기 제가 매매를 했었던 요 날이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그 여당에서
원전 웨스팅하우스랑 노예 계약을 했다면서 신랄하게 깠을 때거든요. 제가 그때 매매를 했었던 바이셀 자동 일지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수사이너빌리티 일봉으로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고 줄이면은, 예, 제가 여기서만 했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하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여기서 매도를 보내드렸고, 저도 이제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 그 본 계좌에는 따로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투자이너빌리티가 이렇게 수익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지수가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얘가 지금 양봉, 캔들은 양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시장에서 투자이너빌리티의 실적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허들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확실하게 확 빼지 않는 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이너빌리티의 지금 저가 박스권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예, 바로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면 뭐라고요? 또 매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 그걸 보면서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통해서 발라먹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이너빌리티가 뭐 가스터빈이든 원전 관련된 거든 SMR 관련된 거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타점을 통해서 구독자님들하고 투자이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투자이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 못했죠. 대신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구독자님들하고 BHI를 했었죠. 네, 그거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제가 이제 환율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투자이너빌리티 일단은 꺾을 것이다 라는 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3시 14분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핵융합 용산 결단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원래 이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대양원전은 그만 이제 핵융합 지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후보자 시절 때부터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랑 그거가 이제 더 크고 SMR에 꽂혀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인 내용은 다 집어치우고 일단 뭐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대표 원전이자 대표 SMR.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이 가져가면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자꾸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떨어지느냐? 요거는 사실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우리나라 선물도 사고 우리나라 주식도 샀어. 그럼 얘네가 뭘로 샀을까요? 달러로 샀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얘네가 달러로 원화를 샀어. 우리나라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났어.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권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근데 환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죠? 수익 플러스 보너스, 알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보너스는 환율에서 발생하는 환차익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단 뭐 최근부터 이제 갑자기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 제끼는 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잘못했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외인들이 팔아 치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환차익까지 얻으려고 했었던 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왜 자꾸 외국인들이 존나게 파느냐?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나 뭐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적으로 돌려서 갈 거고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기는 아직 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지금 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버블론이라는 거 하나로 실적이 받쳐주는 건데 AI 버블론이라는 거는 실적이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거품론이라고 치우킨 다음에 그걸 터트리는 건데 일부러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대한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일단 조금 반등하는 구조가 좀 나올 게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반등의 구조가 생각보다 짧아진다 그러면 진짜로 그때는 하락장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충 경험해 보셨죠? 마이너스 5%까지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분할 매도하고 매수에 대해서 정말 싸게 사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왜 그랬는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